대장이 된 전주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회성이 높으신 이타적인 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뵌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우선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장님 아까 원래 이제 저 연락을 딱 주셨을 때 사실은 제가 원래 이렇게 훌륭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망설인 게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구양리에 대해서 이제 하도 한 건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제가 감당을 못해갖고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갖고 제가 사실은 약간 망설였습니다. 별로 한 건 없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시간이고 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건데 영광으로 진짜 생각해야 될 자리인데 제가 이제 망설였던 거에 대해서 우선 사무장님한테 드리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이제 잠깐이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회는 역시 없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 농민회원들이 안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농민회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사실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게 조금 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큰 건 아니고 마을의 소소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을 소개하고 추진 배경, 태양광 발전소 현황, 마을 태양광 발전소 누리는 행복, 지속 가능 희망, 변론과 제안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양리 마을은 작은 말, 큰 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가구 한 12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마을을 약간은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 마을은 한강 지역, 수계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2000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사업으로다가 계속 받았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을 자산이 좀 있어요. 큰 말 주차장 부지. 지금 여기 포인트를 잘 몰라갖고 이 부지하고 창고 부지. 그 다음에 여기에 풋살구장, 창고, 건강가시 있는 이 부지. 이게 다 사실은 마을 자산인데, 이 운동장 부지 빼고는 사실은 수계적 주민사업을 다 이렇게 갖고 있던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크게 이제 개인 투자를 안 받고 우리가 마을 자산만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계적 주민사업으로 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창고도 4동 있고 건조기 4대, 콤바인 2대, 지게차 2대, 트랙터 1대, 이항기 1대, 일괄파종기, 또 고추 세척기, 각종 작업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조기 4대. 그래서 우리는 공동농사를 짓고 있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그래서 마을 정비소에 수면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마을보다 40kg 벼 한 포대에 2, 3천 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거 콤바인 5조씩 2대입니다. 한 대에 지금 거의 9천만 원 갈 겁니다. 이게 같이 마을 거죠. 다. 장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게차고, 여기 이제 소형 트랙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농기계 없는 사람들, 트랙터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해서 하루에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타리 값도 안 나오는데, 누구든지 마을 사람들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항기.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고추 세척기. 요거 이제 올해 사실 샀습니다. 근데 좀 써보니까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콩 탈곡기, 들깨 탈곡기, 이런 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작업기, 논두랑 조성기, 골 펴는 거, 또 저기 균평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동 작업하는 겁니다. 봄이면 모짜리를 일괄파종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 창고 안에서 지금 공동 모짜리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이틀 하면은 마을 걸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모짜리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왜 우리 마을이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를 하게 됐느냐? 이제 그 말씀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려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굉장한 위협감을 저는 좀,
느꼈는데, 제가 사실은 농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농민의 활동을 지금 벌써 한 36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최재관 위원장이라고 이제 잘 많이 유명하시니까 그 친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그 친구하고 한 30년 이상 이제 제가 같이 농민운동한 동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농민회에서 역사기행을 이제 뭐 2박 3일, 제주도 갈 땐 2박 3일 가고, 뭐 여수나 뭐 저기 광주나 이런 데 갈 때 1박 2일 가고 막 이렇게 해마다 다니는데, 그때는 먹거리 정책 기행을 춘천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뭐 이런 데를 이제 관람하고, 이제 로컬푸드 이런 데 관람하고 이제 견학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그 강의를 최재관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재생 탄소 중립으로 국가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농촌한테는 수익 개방보다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이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탄소 중립 정부 아닌데, 이게 이제 21년도 12월에 발표된 확정안에 보면은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이 봐야 될 거는 태양광 설비 목표가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인데, 그 중에 태양광 설비 비중이 이제 208.6 기가와트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쭉 찾다가 어이 없어가지고 챗GPT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해줬어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농지 위에 비농지 잠재 용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얘가 보면은 건물 지붕, 근데 이제 노후화되거나 면적이 제한, 뭐 주민, 뭐 민원, 뭐 이런 거 감안해서 20에서 30기가와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걔가 답을 했고, 도로, 철도, 인프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방음벽, 휴게소, 터미널 유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약사항, 공공시설 안전기준이나 일사량, 경제성 이런 걸 따졌을 때 1에서 5기가와트 정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 국공유지는 5에서 10기가와트. 수상 태양광은 5에서 10기가와트. 총 합계 최대 40에서 55기가와트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근데 이게 근거가 이제 좀 별로 없어요.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요걸 이제 계산을 우선 이제 해봤어요. 요기에 대해서. 농지로 그러면은 나머지 올 수밖에 없는 양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봤어요. 탄소 중립에 필요한 발전 용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목표가 208.6기가와트고, 요 챗GPT가 계산한 거는 최대 비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게 40에서 5기가와트입니다. 이게 20에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지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양은 150기가와트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태양광의 양의 72%를 농지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필요한 농지 면적을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요거 사실은 먼저 요 고양리 청양군에서 왔던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하고 약간 다른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2024년 통계청 농업 면적 조사한 거 양하고, 그 다음에 20년도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중에 요 일반형과 영농형 평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100kW를 설치를 하면은 400평 정도가 일반형 필요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농형이 7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니까 사실은 지금은 약간 평수가 적어도 되겠죠. 그 보면은 이제 뭐 일반형은 한 300평 정도, 그리고 뭐 영농형은 한 600평 정도, 이렇게 아마 소요될 것 같아요. 판넬 용량, 효율이 많이 높아져갖고. 근데 이걸로 다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그 150기가와트 설치 면적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형으로 하면은 19.8만 헥타르. 그러니까 19만 8천 헥타르죠. 그 다음에 영농형으로 가면 34만 7천 헥타르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전체 경지 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체 농지 면적이 얼마냐? 이게 이제 150만 이제 4천 헥타르죠. 여기에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는 양이냐? 보면은 일반형으로 가면 13.2%가 필요한 거고, 영농형으로 하면 23.1%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농지가 이렇게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냥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챗GPT가 이제 했던 계산이 이제 약간 저거 찾아봤던 건데, 여기 이제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 백서가 이제 산업통잠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까 챗GPT 계산은 없고 태양광 잠재랑 연산량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론적, 기술적, 시장, 이제 이런 걸로 나눠놨는데 이론 쪽을 보니까 이건 전체 영토로 다 해서 계산한 거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 잠재량은 뭐 고도 내지는 이제 설비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제한한 거라 별로 의미가 없고 시장 잠재량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규제 정책을 반영할 경우에 가능한 양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 이 농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얼마냐 보면 이게 369 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아까 208.6 정도 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얘 계산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의 계산이 이걸로 봐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농지로 밀려올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 발전 설비 50% 이상을 태양광으로 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농지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농민들 농촌의 변화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 이거죠. 최재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그래서 이제 보면 태양광 발전은 우리도 지금 해봤지만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면. 규제만 풀면.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우선 가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농민들부터 해서 농촌 주민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농촌 소멸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건 뭐 눈보도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진짜 가야 될 탄소 중립의 길에 그냥 규제만 풀어서 그냥 빨리 가고자 하면은 자칫하면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그냥 난리 나게 생긴 겁니다. 삶의 완전한 파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고민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인이 되자. 예? 없이 살아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답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같이 최재관 위원장과 고민했던 게 우리 마을에 와서 농촌주택 지붕에 살게 놀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걸 연결해갖고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마을에서 한번 소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돼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 때도 얘기를 해보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금방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주택이 무허가가 너무 많고 노후화돼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20년을 사니?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8, 90 되신 분이 야 내가 20년을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네 마을 자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 자산에다 눈을 돌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을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산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이 주인 발전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구양리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1메가와트예요. 사실 큰 것도 아니죠. 개인이 우리 옆 읍에 가면은 개인이 2메가와트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메가와트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1메가와트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여기 이제 저게 빠져서 그런데 원래 16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부가세에 빠진 거죠. 20년간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나느냐? 원래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원금도 까야 되고 뭐 다 이제 관리비 뭐 다 보험료 다 까야 되잖아. 이런 거 까서 대충 계산해 봤더니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좀 더 납니다. 왜? 첫 해불이니까. 20년간 이제 사실은 평균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6군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여기 이제 1호기 4호기 원래 이제 더 큰 시설은 원래 5호기 6호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농민들 쪽팔려 갖고 제가 거기 안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붕하고 이렇게 여기 주차장 공간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고 이거는요. 농지에다 한 거는 영농용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 규제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조건이 안 돼 갖고 영농용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바가 못 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만들어 갖고 우리 마을 주민들은 어떤 행복을 갖고 살고 있느냐. 요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을 사무실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무장 이쁘죠? 우리 마을 후배입니다. 원래 고향이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고 시집만 여주읍으로 갔습니다. 어머님도 여기 살고 계시고 원래 7공주 집이에요. 딸만 7명. 네,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네, 하여튼 이 친구가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아저씨 아주머니들 민원들 다 처리해주고 있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특히 뭐 핸드폰 안 되거나 뭐 처리 안 되는 거 이런 거 또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게 마을 미니 행복버스 요걸 구입했습니다. 11인승을 살 거냐 9인승을 살 거냐 이것도 논쟁이 있었는데 9인승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전기버스를 이게 사야 되는데 전기가 차가 없어서 못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부녀회원들은 이제 화토 좀 치고 이렇게 뻥 해갖고 돈 모은 거로다가 외식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 모아지면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외식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마을 식당을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원래 구판장 했던 자리인데 조금 하고 협소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리모델링 해갖고 우리가 마을 식당, 무료 식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일요일 날도 명절만 빼고 100% 운영하자고 임원회의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을 보장하자. 근데 실제로 조리장 2명을 채용을 하고 요일날 3번을 활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야, 우리도 좀 쉬어야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 휴일은 이제 쉽니다. 그래서 원래 5월 1일 날은 빨간 휴일이 아니라 그날도 했습니다. 의견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해지자를 갖고 했습니다. 5월 1일 날도. 근데 이제 조리장 2분은 사실은 이제 5시간 일하시는 걸로 시급 12,000원. 근데 사실 일이 고되셔요. 그래갖고 좀 원래 더 올려드려야 됩니다. 요일짜리는 이제 이분들 시간당 11,000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3시간 지급 받으시니 모자른 2시간을 우리가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장님. 그 다음에 여기 식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특히 이제 11월 21일부터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식당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차 한 잔 꼭 먹게 되고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관 바로 밑에 개인하우스 육묘장이 있는데 협소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청장년 회원들이 탁구장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게 뭐 단식이 안 돼요. 사람이 많아갖고 복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기해야 재밌어갖고 떨려나면 5,000원씩.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간 모아가지고 사실 한 15만원에서 20만 정도 이렇게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요일날 점심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쳐갖고 이렇게 재밌게 술도 먹고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일요일날 이제 매주 일요일날 이렇게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요거 이제 천선이 막국수 가갖고 이렇게 먹고 편육 먹고 술 한잔 먹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내용 중에 없는데 우리 공유 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수계적 주민사업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우리 동네가 풋살구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마을이 갖고 있는 게 참 이게 신기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운동을 좋아했던 선배들이 있어갖고 이거를 사실 9년 했던 분이 이걸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잘 찼었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돈 갖고 어르신들하고 아주머니들 이용하시라고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기 파크 골프 이런 거 얘기도 했는데 조건이 안 돼갖고 그라운드 골프로 개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마을 여행도 많이 가는데 사진이 별로 없어갖고 마을 여행 못 올렸습니다. 원래 마을 여행은 경로 여행 가고 우리 동네에서도 여행 가고 청장년에는 봄, 가을로 이제 등산을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박 2일로 갑니다. 청장년에가. 예, 그래서 또 11월 달에 이렇게 가기로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석 노래자랑을 저희가 한 건데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지역 가수도 부르고 지원이 되니까 재밌게 놀았습니다. 5톤차 무대로 해서 예, 여기 지역 가수 모남이라고 그래도 아침마당에 나온 분이에요. 200만 원 드리고 노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노래 가수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우리는 하면은 술상을 펴놓고 그냥 무료로 다 하거든요. 소주, 맥주, 음료 뭐 다 무상으로 하니까 거기에 뭐 고향에 오신 선후배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놀아요.
끝까지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광란의 밤이 됐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설에는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청장년에 잡아서 사실 윷놀이를 이틀을 합니다. 경품 상품을 크게 걸고 하는데 요거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돼지고기 고목농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요거는 이제 초복 복날 올해 이제 그 매운탕 먹으러 이제 경로당 분들이 가신 거고요. 원래 이제 중복은 마을식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말복은 동네에서 이제 동네 주민들 전체로 우리가 모셔서 복놀이 할 겁니다. 이런 재원들이 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각종 교육도 한번 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 해놓고 쓰레기는 태우고 이거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번 행정하고 얘기해서 해봤는데 행정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을에서 교육을 부탁하니까 강사 딱 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공무원도 같이 나와서 하고 어르신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는 이제 농업 상담소 소장인데요. 젊으신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제 면단에 농민 교육이 있지만 마을에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마을 단위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최재관 위원장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원래 마을 단위 추진한 게 이렇게 뭐 좋으리라고 생각을 알고 추진한 건 아닌데 살려고 추진한 건데 하다 보니까 굉장한 발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보니까 요구가 생겼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는 각 가정 지붕이나 택지에 태양광 패널을 좀 지금은 원래 경기도 자린마을 사업도 받았는데 3kg짜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규제만 풀어서 좀 올리면 그래서 한 10kg에서 20kg 정도 올리면 난방도 해결할 수 있다. 냉난방. 나머지 전기는 용돈으로 쓸 수 있대. 이거 하면 된다. 제도만 고쳐서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3번, 지산지선 나중에 말씀드리고, 3번은 우리 마을은 자산이 있어갖고 됐는데, 우리가 우리 마을만 하나 살자고, 최재관 위원장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 우리 농가들의 위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수 있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없는 마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자산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니까 딴 게 없어요. 뭐 수로뚝도 고민해 보고 공유지 다 알아봤는데 제일 좋은 게 비축농지. 농어촌공사 비축농지는 마을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활용하면 되겠다. 전체 아까 농지 면적의 1%를 이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성환 의원이 한번 왔다 가시고 우리 마을에서 지금은 환경부 장관님이시죠? 의논을 좀 했었는데 이분은 한 발 더 나가시더라고요. 야, 왜 1%만 갖고 하려래?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비축농지를 10%까지 올려서 거기다 하면 되잖아. 딱 이렇게 벌써 정치하신 분이라 우리하고 사고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은 비축농지를 하려 하면은 어느 마을이든지 이것만 저리를 빌려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반형은 아까 아시다시피 농지가 훼손되잖아요. 전용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면 할수록 농지 훼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형태는 일반형이 아니라 이제 영농형으로 가야 된다. 이 영농형은 실제로 저도 우리 동네에서 영농을 못 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견학을 또 가봤습니다. 우리 농민 회원들하고 젊은 사람들 다 같이 봤는데 영농이 괜찮습니다. 영농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 훼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영농형으로다가 이제 농어촌공사 이게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다 영농형을 설치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전기 트레타, 전기 콤바인 또 우리 동네 도육 공장에다가 이제 태양광 판을 올려갖고 저탄소 농업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가정에 올려도 전기 양이 늘고 그 다음에 비축농지에다 해도 1메가와트를 해도 지금 1메가와트 합치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 풍부한 자원을 우리 보면은 특히 이제 아랫역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없어갖고 마을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개통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지산지소 쓰고 나서 나머지가 가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한번 이런 상황을 갖고 지산지소에 이제 그 영농형 우리 그 자립마을을 한번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마을을 한번 실현해보자. 지금 거의 뭐 스마트 미터기가 있고 그다음에 ESS 뭐 저장장치 이런 거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해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냐.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전국에 어느 마을이든지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 자립 마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시범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앞서가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요게 이제 지산지소 이제 얘기인데 요게 이제 보니까 최재관 위원장이 요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일본의 미야코지마 섬에 300가구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테슬라의 뭐 저 차량용 저기 뭐 배터리라더라고요. 마을에 다 그런 게 있고 그걸 연결해서 가상발전소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익도 내고 있고 실제 에너지 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거 아까 이제 그 저탄소 쌀에 대한 생산의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요 앞에 이게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무슨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좀 어떤 사람들 반대한다고 이거 뭐 보면은 뭐 경관 훼손 막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봐도 그렇죠? 하우스 이런 거보다 훨씬 경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저기 수확량 줄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기둥 간격 때문에 문제지. 제가 또 그 한신담에 여쭤봤거든요. 이거 뭐 그늘다가 20% 수확이 감소가 되면 80% 수확물이 질이 떨어지면 뭐 훨씬 문제잖아요. 농사꾼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기둥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는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뭐냐면 이렇게 고온 이제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굉장히 고온이잖아요. 지금 작년에 사실은 고온 피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주가 농협이 수매했던 게 32,000톤이었었는데 작년에 고온 피해 때문에 28,000톤밖에 수매가 안 됐습니다. 이천은 더 아작이 났어요. 거기는 알천미라고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인데 고온 피해 때문에 거기 더 손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영농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트랙터가 이게 미국에 있는 트랙터더라고요. 매일신문 기자가 이거 최재관 위원장이 이게 사진을 갖고 얘기를 해줬는데 매일신문 기자가 와갖고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본 거예요. 찍어갖고 와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70마력은 우리나라하고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8,900만 원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비싼 거죠. 근데 이걸 국산화를 시켜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실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시작 자체를. 근데 이제 빨리 마을 이런 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300대 이상이 돼야 이제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을 정비소인데 이게 우리 동네 이제 마을 정비소라고 우리 동네 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얘가 이렇게 진 거예요. 사장이. 근데 마을 정비소 여기다가 지붕에다가도 이제 올리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정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저탄소 쌀을 생산을 하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수출도 해보고 실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보자. 탄소 배출권도 한번 판매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비축 비축농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 이제 보면은 농지 5%로 만약에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5% 늘리면은 어느 정도 양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15,000헥타르인데 이 비축농지에 실제로는 6.48 기가와트가 가능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이게 1%의 농지입니다. 근데 이걸 5% 늘리면은 실제로 32.4 기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마을이 농촌 마을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다가 전국 마을이 37,563개 마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86.2%의 마을이죠. 이게 그 32,400개의 농촌 마을에 1메가와트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 거예요. 5%만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읍 지역의 마을 빼고 농촌 지역의 마을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5%만 해도. 그래서 동네마다 1메가와트 실제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금융입니다. 우리 산자부 사업을 받았어요. 정책 5년 거치 10년 상한.
1.75%짜리 정책 자금을 다 받았는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린 그냥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2차 보존이 되는 거라 금융기관은 담보가 없으면 안 줘요. 그래갖고 우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해결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몇 년 걸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고 방법도 막 찾고 이러면서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체 마을이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익권 담보 대출에 대한 상품만 만들면 된다. 근데 세관 위원장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이게 이제 보면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 이런 데서도 관심을 굉장히 갖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태양광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실률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결국 대출을 어디서 했냐면 광주은행에서 했거든요. 근데 광주은행이 왜냐하면 딱 줄 때 신협하고 광주은행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줄 때 자기네 통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 까고 줍니다. 원금 이자 다 까고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광주은행은 이제 저축성 월 300만 원씩 그 저축성 연금 적금을 들게 하는 조건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절대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빨리 갚으면 또 안 돼요. 이자를 또 높게 받는다고 아예 계약서를 써놨어요. 돈벌이 안 된다고. 빨리도 못 갚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소 중립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될 길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빨리 가야 될 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규제만 풀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쫓겨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면 주인을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이 사회가 이걸 만들어주만 있으면 이 사회는 굉장한 복지 또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기본사회, 농촌의 기본사회 이런 게 사실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을이 돈을 별로 못 썼어요. REC를 판매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만 해도 작년 올해 있는 게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아직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건데 써본 일이 없어갖고 아직 사실 주민들도 좀 여러 가지 낯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논해서 잘 쓸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나눠주든 복지를 쓰든 그거는 농촌 주민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하면 됩니다.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그거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복지가 좋으냐, 뭐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좋으냐,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농촌 주민들이 갖는 게 중요하지. 그죠? 삶이 나아지는 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농촌 주민이 주인 되는 외부 자원이 못하게.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재관 위원장이 얘기를 좀 해줬는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내년에 100개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마을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근데 이 100개 마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비 후보 마을을 배수를 뽑는데요. 그래서 200개 마을을 예비로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심사를 거쳐서 100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마다 시군에 여기 부여도 아니면 청양 최소한 1개 마을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산단 그 에너지 지구 큰 단지도 국가에서 추진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대단지 재생에너지 단지를 태양광 단지를 만들면 그거는 주민들이 주인이 안 되잖아요. 즉 기업이 주인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길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와서 또 그리고 국회의장님도 와서
진짜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도 하시고 많이 가시는데, 근데 아직도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계통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가면 마을에 못해요. 없는 사람들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파이가. 우리는 여기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마다 하는 태양광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발전시키고 빨리 갖고 나가지 않으면 기업한테 있는 분들한테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또 농촌 소멸되고 또 쫓겨나야 됩니다. 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마을 태양광 이거를 빨리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지역마다. 이 준비를 좀 농민회도 그렇고 활동가들이 내 마을부터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또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활동가 분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가 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갖고 진짜 마을이 성공적으로 우리 고양리보다도 훨씬 모범적인 마을을 좀 각 도나 시군에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절대 정치권에 기업한테 뺏기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무조건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재생에너지 주인이 되는 길이고 이걸 통해서 진짜 좀 삶이 나아지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마을이 만약에 우리 마을까지 복지마을 되잖아요. 마을식당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꿈꾸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여주시 농민사나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배송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골은 급식 인원이 계속 줄잖아요. 그죠? 근데 마을 급식이 이렇게 늘잖아요. 급식 인원이 줄어요? 늘죠. 공무급식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푸드플랜. 농업이 지속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500개, 1000개 마을이 가면은 사실은 농업이나 사회도 농촌 사회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위기를 농촌 회생의 기회를 좀 꼭 같이 만드는 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